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며 40년 이상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도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2016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할 때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도 예언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언했습니다. 2024년 스페인 51년 만에 대홍수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트럼프의 재선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런 정확도를 가진 예언가가 2025년 말 매우 구체적인 2026년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본 2026년 한반도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에 따르면 2026년 6월을 전후에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70년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195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년간 수행했습니다. 인도 요가와 베단타 철학에 깊이 통달했습니다. 이런 영적 수행이 그의 예언 능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보통 새벽 4시경, 가장 조용한 시간에 명상을 시작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비우고 의식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다음 해의 사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을 그는 아카식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은 매우 생생합니다. 색깔, 소리, 감정까지 모두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과 하얀 독수리가 싸우는 상징적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들의 기록.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거의 모두 클린턴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15년 말 예언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2019년 말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20년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봤다.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며 전 세계를 마비시킬 것이다. 바이러스다. 호흡기 질환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2015년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탈퇴파가 51.9%로 승리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1년 말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러시아는 예상보다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실현됐습니다. 따라서 그의 2026년 한국 예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4일의 발표. 2026년 1월 24일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6년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예언은 특별히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반도를 명확하게 봤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었다. 남쪽과 북쪽이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6년 이 분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6월경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정점이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통일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 2026년 북한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본다. 특히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이 극도로 부족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중국은 이제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다. 중국 자신이 내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이 오면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가 일어난다.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 그들은 음식을 원한다. 그들은 살고 싶다. 이 시위는 빠르게 확산된다. 며칠 안에 여러 도시로 번진다. 함흥, 원산, 신의주에서도 시위가 일어난다. 북한 보안부대가 진압하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효과적이지 않다. 4월이 되면 이 시위가 평양 자체에 도달한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도시이다. 하지만 식량 배급이 끊기면서 평양 주민들도 거리로 나온다. 심지어 평양 엘리트들도 불만을 표출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도 배고프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 나는 군부 내에서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군 지휘관들이 중앙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더 이상 이 체제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병사들도 굶주리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 6월경,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빠진다. 나는 그가 죽는지, 도망가는지, 아니면 권력을 잃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통치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6월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다. 식량, 의약품, 의료 서비스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의 관리자들과 북한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협상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한반도는 통일을 향한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간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중국에서 일어날 변화가 2026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봤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2026년 이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제가 무너진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다. 기업들의 임금 지급이 중단된다. 은행 채권들이 동결된다. 이것은 거대한 경제 위기다. 그리고 나는 인프라 관련 큰 사건을 본다. 아마도 기차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엽댐 관련 무언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진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진핑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된다.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 결과적으로
나는 중국이 여러 개의 준독립적인 영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본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일본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일본을 봤다. 일본에서 독가스 구름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매우 무섭다. 봄이 되면서 일본의 화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화산들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먼저 후지산 근처의 화산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 다음 큐슈의 아소산이 활동한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화산들도 연쇄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 독성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의 유독가스가 구름처럼 퍼져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 문제를 겪는다. 일부는 사망한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피해를 입는다. 이 재난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관광산업이 붕괴한다. 제조업이 중단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부상입니다. 나는 동아시아를 봤다. 그리고 중국의 혼란, 일본의 재난, 미국의 약화 속에서 한국이 부상하는 것을 본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동서 질서를 잇는 중간축이 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한다.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 지역을 돕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한국의 리더십을 기다린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부상한다. 한국의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이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된다.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부상한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다. 2026년 이후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거대한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1월과 2월에는 북한의 식량 위기가 극도에 달한다. 겨울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굶주린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자신이 경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긴장 상태에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3월이 오면 마침내 폭발이 일어난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분노도 폭발한다. 3월 초순, 함경북도의 청진에서 시위가 터진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다. 그들은 음식을 원한다. 3월 중순, 시위는 다른 도시로 확산된다. 함흥, 원산, 신의주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일어난다. 4월이 되면 시위가 평양에 도달한다. 평양의 엘리트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들의 자식들도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망설인다. 4월 중순, 평양의 일부 도시 구역이 사실상 시위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진다. 군부 내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한다. 그들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한다. 쿠데타는 부분적으로 성공한다. 하지만 김정은 충성파도 여전히 저항한다. 평양은 전쟁터가 된다. 포성이 울린다. 일반 시민들은 지하실로 피난한다. 6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빠진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도 동시에 움직인다. 트럼프는 새로운 인물과 통화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협력하면 생존한다. 저항하면 끝난다. 6월 중순, 임시 휴전선이 형성된다. 총성이 멈춘다. 한국은 즉각 인도적 지원을 개시한다. 식량, 의약품, 연료가 북한으로 진입한다. 7월부터 12월 통일 과정의 시작,
7월에는 북한 지역의 임시 정부가 구성된다. 8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계속된다. 10월과 11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70년 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난다. 12월이 되면 통일을 향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026년 말이 되면 한반도는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을 향한 확실한 길로 접어든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개발된다. 북한에는 약 6천조 원 상당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남한의 선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가 된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통일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온다. 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현재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비전을 봤다. 중국이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만주 지역의 통제력이 약해진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다. 중국의 혼란 속에서 만주를 포함한 동북 지역이 사실상 독립적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통일 한국과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K-팝과 K-드라마는 이미 세계적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욱 강력해진다. 통일 한국은 북한의 전통 문화와 남한의 현대 문화를 융합한다. 2040년경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힐링 허브로 떠오른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적 지혜를 배우러 온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2026년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냉전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한반도는 70년의 분단을 종식시킨다. 중국은 새로운 형태로 거듭난다. 일본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린다. 미국의 헤게모니도 약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올라온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된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라. 희망하라. 행동하라. 2026년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중국의 천재 예언 신동 리우밍천입니다. 그는 베이징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자였지만 과학을 떠나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2023년 터키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의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그는 중국 윈난성에서 충격적인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가 공개한 2026년 동아시아 대변동 예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뒤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한 나라는 세계 2위의 지위에서 추락할 것이고, 한 나라는 대재앙으로 인해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우밍천의 2026년 예언을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리우밍천은 1998년 중국 윈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던 그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과학계를 주도할 엘리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그는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의 명상 수행을 끝낸 후 그는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의 흐름, 역사의 패턴, 미래의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우밍천은 2021년 말 아이스하키 스틱 모양의 대륙에서 동쪽의 이웃이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2023년 터키 대지진. 그는 두 문명의 경계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이다. 2개월 뒤 사망자 5만 명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고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25년 한국 산불. 2024년 말 그는 한반도에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 4월 한국의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 5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베네수엘라 정권 몰락. 2025년 초 그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반도에서 왕이 제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추방되고 미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2026년 동아시아 예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 3월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 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면 숨겨진 진주가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파도가 일어나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정의의 칼이 휘둘러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이다. 이 예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숨겨진 진주라는 표현은 현재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스러운 파도는 정치적 격변을 의미하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것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리우밍천이 예언한 가장 놀라운 내용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부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 용은 3번 몸을 굽혔고 4번을 실패했다. 하지만 5번째, 그 용은 하늘로 날아올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의 역사적 난제들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5번째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리우밍천은 다음을 예언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K-팝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고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를 주도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자이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2026년 4월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마도 헌법 개정이나 정치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개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권력에 복종했던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리우밍천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극적인 통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의 대화와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리우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2026년 3월 중순을 전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 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섬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마다는 섬이 흔들릴 것이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다. 하늘과 바다가 함께 울부짖을 것이다.
리우밍천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8.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앙지는 도호쿠 지방, 특히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근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규모일 것입니다. 당시 지진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은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리우밍천이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2023년 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의 예언에서 그는 다시 핵의 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2026년의 지진으로 인해 핵 오염이 더욱 심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대지진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으로 일본은 약 2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6년의 지진도 유사하거나 더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 중심지가 도호쿠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인바운드 관광이 급감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의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재해 대응을 놓고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특히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끓을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지진 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채무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중국에 대한 예언은 가장 암담합니다. 그는 중국이 2026년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 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벽의 중심에서 금이 간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은 이미 썩어 있다. 그 썩음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 체계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 중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은 이미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이것이 2026년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실업이 심각할 것입니다. 2026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표현으로는 용이 날개를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 중국에서 부패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비리가 폭로될 것입니다. 대형 기업 경영진들의 비리도 드러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뇌물, 횡령 등이 모두 터져나올 것입니다. 특히 리우밍천은 상층부의 비리도 드러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최고 권력 주변의 비리까지 적발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 체계에 심각한 흔들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의 통일성이 깨지고 파벌 싸움이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 혼란이 중국 사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사회적으로 매우 분열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표현으로는 돼지가 변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의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신할 것을 의미합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목소리가 약해질 것입니다. 대외 정책도 수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이 된다는 리우밍천의 표현은 중국이 현재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 하나의 위치로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리우밍천은 단순히 각 국가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리우밍천은 2026년이 여러 우주적 주기가 동시에 만나는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두산은 약 1000년을 주기로 대분화합니다. 마지막 대분화는 약 1000년 전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약 450년을 주기로 역전합니다. 현재 지구 자기장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활동량이 변합니다. 2026년은 태양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여러 주기가 2026년에 동시에 만나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역사도 일정한 주기를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동아시아의 국력 순서는 변해왔습니다. 리우밍천에 따르면 2026년은 그 순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1월 말입니다. 리우밍천은 이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중국의 경제 약세, 일본의 부동산 문제 등이 모두 이후에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2월에는 각 국가 내에서 준비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커질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정책 논의가 심화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해 대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3월은 리우밍천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3월 초부터 중순 사이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3월 중순 일본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말 중국의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4월에는 3월의 변화들로 인한 후유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 여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4월 내내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변화로 인한 구조적 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확대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2026년 동아시아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한 국가는 부상하고, 한 국가는 쇠락하고, 한 국가는 재앙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동방의 새로운 태양의 떠오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 이후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결과는 더 건강하고 더 협력적인 동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동아시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도 중 한 명인 신디 제이콥스 목사입니다. 그녀는 글로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스의 설립자이며 사도적 예언자 위원회라는 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예언 사역을 해온 그녀는 여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왔고 많은 국가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해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1월 한국에 대한 매우 강한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기야의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그녀는 더욱더 강렬하고 구체적인 2026년 한국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임할 대재앙과 고난에 대해 매우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신디 제이콥스 목사는 자신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중보기도하는 영적 전사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본 2026년 한국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 예언이 정말 실현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신디 제이콥스의 2026년 한국 대재앙 예언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953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 은사가 뛰어났던 그녀는 20대에 글로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스를 설립했고 이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맞춘 예언들은 무수합니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예언했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과 걸프전을 예언했고 9.11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도 미리 알아서 기도팀을 이끌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성과는 2019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녀는 마두로가 국가를 떠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고, 2025년 마두로는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쳐 미국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중보기도의 영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세계 영적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열정적인 기도의 나라 한국이 극심한 고난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무서우며 피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1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봤습니다. 그곳은 매우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왔습니다. 신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한반도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불순종하는 자식을 내려치는 것처럼 신의 손이 한반도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신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축복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떠났다. 그들은 돈을 숭배했다.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랐다. 그들은 교만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음부로 보낼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큰 고통 속으로 보낼 것이다. 그 고통이 그들을 정화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깨울 것이다. 이 예언에서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기도의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돈과 성공, 외모, 명예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한국 사회의 분열입니다. 나는 한국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 싸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심정으로 싸웠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싸움에 휩쓸려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렸고 자식은 부모를 저주했습니다. 친구는 원수가 되었고 형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싸웠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치 때문에 교단을 나누었습니다. 학교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 이념 때문에 싸웠습니다. 회사는 조직이 붕괴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를 괴롭혔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말이 모두 정치 얘기였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미움만 넘쳤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선택이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다. 이 예언은 2026년 1월의 현실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무서운 예언 중 하나가 북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북쪽에서 무서운 일을 봤습니다. 갑자기 예상 밖의 순간에 북쪽이 움직일 것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를 것입니다. 핵무기가 준비될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일어날 것입니다. 외부 국가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싸울 것입니다. 한국은 세강대국의 체스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외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공포와 혼란이 몰아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나는 한반도에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날 것입니다. 백두산 근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규모는 7점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수백 명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름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범람할 것입니다. 저지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농경지가 파괴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극도의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강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식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극한의 추위가 올 것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기온이 계속될 것입니다. 난방 부족으로 인한 동사자가 나올 것입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나는 너희가 그 땅을 잘 관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 땅을 욕심으로 파괴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에서 축복을 거둬들일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질병과 전염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2026년 봄,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의 팬데믹과는 다른 성질의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백신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을 것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노인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동시에 식중독과 같은 감염병도 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아플 것입니다. 공공보건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영의 거울이다. 너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육체도 병들 것이다. 질병이 너희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어둠입니다. 나는 한반도 위에 짙은 영적 어둠이 드리워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한반도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영적으로 악이 창궐할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매우 활발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으로 충동받을 것입니다. 범죄가 급증할 것입니다. 강력 사건, 살인 사건이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폭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동 학대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살이 급증할 것입니다. 정신병이 많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교묘한 거짓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해하면서 이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이 그 빛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가 어둠을 뚫을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도 예언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는 걸 봤습니다. 미국은 자기 문제로 바빠서 한국을 도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누려온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밀어낼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로운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도 한국의 어려움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문제로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 영향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K-팝의 인기가 식을 것입니다. 한류가 끝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될 것입니다. 아니, 배역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의 재앙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각 달마다 무엇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월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1월의 일들이 2026년 전체를 결정할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극심한 사회 분열이 모두 그 징조입니다. 신께서 한국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열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2월에는 경제 쪽 신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도 움직일 징후가 보일 것입니다. 미사일 도발이나 군사 활동이 보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의 정책들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들의 반발을 받을 정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3월에는 실질적인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인근에서의 지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대기업의 첫 번째 도산이 나올 것입니다. 중형 기업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거래하던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환율이 급등할 것입니다. 엔저가 아닌 원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넷째,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 판결이 정치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3월 한 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4월은 한국 사회가 가장 혼란스러울 달이 될 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대학가가 불안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시위로 번질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극우 진영의 반발도 커질 것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될 것입니다. 범죄도 급증할 것입니다. 경찰의 손에 치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5월은 경제 붕괴가 절정에 달하는 달입니다. 대형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일부 중소금융기관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공실이 늘어날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닫을 것입니다.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노를 야기할 것입니다. 5월 중순 또 다른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폭우나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6월에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본격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폐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로 넘쳐날 것입니다. 동시에 식중독 사건이 여러 건 터질 것입니다. 유명한 식품회사의 제품에서 이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7월,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부 인물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건에 휘말릴 것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필수 생활용품의 값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갈 여력이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관광지들이 한산할 것입니다. 10월부터 상황이 서서히 호전될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후가 좋아질 것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화해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경제도 바닥을 친 후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파월 4점, 신디 제이콥스가 강조하는 악의 근원.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이런 재앙을 맞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이나 정치적 실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한국은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기도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중보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야 기도, 새벽 기도, 기도산 운동, 중보 기도 운동들이 한반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고 영적으로는 빈곤해졌습니다. 목사들이 돈을 줬고 교인들이 축복을 줬습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욕심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번영의 신학이 한국 교회를 잠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 축복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적 깊이, 영혼의 변화, 예수님 닮음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둘째, 한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숭배합니다. 명예를 숭배합니다. 외모를 숭배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고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고 남보다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실, 정직, 사랑, 자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윤리를 팝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해 정의를 팝니다. 일반인들은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팝니다. 이것이 집단적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신께서는 우상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셋째,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감정,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모두 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서로 다른 진실을 믿습니다. 가족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회사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웃을 미워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르면 완전히 다른 종족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넷째, 한국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언론은 거짓을 퍼뜨립니다. 정치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기업들은 거짓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거짓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구분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진실이 거짓처럼 보입니다. 신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진실에서 도망칩니다. 거짓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께서는 그들이 거짓을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이 그들의 눈을 떠 새로운 진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예언을 마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강렬한 중보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도자들이여, 당신들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본 재앙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기도가 그 경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당신들은 한국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돈이 없을지 몰라도 당신들의 기도는 황금보다 귀합니다. 당신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파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브랜든 빅스 목사입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이 침례교 목사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암살 미수 사건을 정확히 맞춰서 일약 세계적인 예언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건 3개월 전인 2024년 3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귀 근처로 총알이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고, 실제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집회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이 신이 직접 보여주는 환상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그가 최근 공개한 2026년 한국 예언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예언한 여러 상징적 표현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예언문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브랜든 빅스가 이미 맞춘 한국의 예언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래의 예언을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오클라호마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14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는 유튜브 채널 라스트 데이즈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봤습니다. 그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암살 시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총알 한 발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머리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고막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집회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브랜든 빅스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등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고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이 예언을 받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이 제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환상 속에서 미래의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는 보통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금식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장면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브랜든 빅스는 말합니다. 때때로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브랜든 빅스는 트럼프 암살 시도 말고도 여러 예언을 마쳤습니다. 2025년 1월 그는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테러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료, 폭탄을 실은 대형 트럭이 사용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5년 3월 보스턴에서 그와 유사한 폭탄 테러 계획이 FBI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2025년 그는 뉴 매드리드 단층선에서 규모 10의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미주리, 아칸소, 테네시, 켄터키, 일리노이를 관통하는 이 단층선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1,800명이 죽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재선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는 2024년 초에 이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이며 레드 웨이브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미시간과 오클라호마에서 시작되는 빨간 물결을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경합주 미시간을 이겼고 오클라호마는 파란색 카운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 8월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예언의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쪽 나라를 봤습니다. 한반도라고 불리는 곳이요. 거기서 높은 탑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 탑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우러러봤죠. 하지만 신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는 걸 봤습니다. 탑 꼭대기에 앉아 있던 사람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2026년 1월 한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1월 1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신이 감옥에 수감된 것은 한국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탑이 무너진다는 표현, 탑 꼭대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다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감자가 된 거죠. 브랜든 빅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나뉘는 걸 봤어요.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다투고 집안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한쪽은 왼쪽을 보고 한쪽은 오른쪽을 봤어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1월 2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정치권의 분열이 새해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SNS에서는 친윤과 친명이 매일 싸우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된 집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2026년 1월 한국의 모습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들이요. 그 건물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 건물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주인들이 부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신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걸 봤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주요 대기업들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불법 행위들이 수사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1월 중순 여러 대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든 빅스는 매우 애매한 예언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그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라짐이 큰 충격을 줬어요. 2026년 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 대표 이해찬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중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의 원로급 인사가 갑자기 위독해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사라지는 한 사람이라는 예언이 이런 의미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을 봤어요.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추웠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2026년 1월 2일 한국은 새해 첫 출근길에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의 맹추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추운 겨울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추위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표현이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희망적인 예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봤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했어요.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 정치에서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 젊은 변호사들, 학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한 사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브랜든 빅스가 가장 최근인 2026년 1월 24일에 공개한 예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길며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예언의 의미를 정확히 풀지 못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예언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월 23일 새벽, 저는 금식 기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환상이 임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생생하고 무서운 환상이었어요. 신께서 한국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예언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이 오면 봄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꽃 사이에서 나는 다른 색을 봤다. 빨간색이었다. 피의 색이었다. 북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산이 불을 뿜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을 흔들 것이다. 썩은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힐 것이다. 남쪽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진실을 원했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다. 나는 피를 봤다. 거리에 피가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순교자의 피였다. 진실을 위해 서다가 쓰러진 자들의 피였다. 세 번째 달, 27일이 지나고 28일이 오기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쪽에서 큰 소리, 산이 불을 뿜는다는 표현은 북한의 도발을 의미하는 걸까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백두산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걸까요? 남쪽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건 대규모 시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정치적 항의 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가 흐른다는 표현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이것이 전쟁의 피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서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3월 27일과 28일 사이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월의 환상, 브랜든 빅스의 예언 원문. 네 번째 달이 오면 땅이 갈라지는 걸 봤다. 물리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라졌다. 한쪽에는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 섰다. 다른 쪽에는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이 섰다.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었다. 가족이 쪼개졌다. 형제가 서로 다른 편에 섰다. 친구가 원수가 됐다. 교회가 둘로 나뉘었다. 학교가 전쟁터가 됐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중립은 없다. 너희는 나를 선택하거나 나를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비난했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만 생각했다. 그때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외침이 건물을 흔들었다.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달 중간쯤에 하나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결정은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4월의 예언은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빛과 어둠의 선택, 중립이 없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확실한 편을 서게 된다는 뜻일까요? 높은 곳의 사람들이 회의하지만 합의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나 청와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바깥에서 천둥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표현은 대규모 시위나 국민적 항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월 중간쯤 내려지는 하나의 결정이 무엇일까요? 법원 판결일까요? 정치적 결정일까요? 이 결정이 더 큰 분열을 가져온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뜻일 겁니다. 5월의 환상. 5번째 달이 오면 경제에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나는 큰 건물들을 봤다. 은행들이었다. 그 은행들의 문이 닫히는 걸 봤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으려고 줄을 섰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걸 봤다.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사라지는 걸 보고 울었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돈을 신으로 섬겼다. 너희가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제 내가 그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보게 될 것이다. 큰 기업들이 쓰러지는 걸 봤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5월의 예언은 경제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6번째 달이 오면 어둠이 가장 짙을 것이다. 사람들이 절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 그 다음엔 수천 명이 됐다. 그 다음엔 수만 명이 됐다. 그들은 평화롭게 움직였다. 그들은 사랑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시작이다. 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나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6번째 달 21일에 역사가 바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은 기억될 것이다. 그날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6월의 예언은 가장 희망적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모임들,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와 용서라는 표현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부흥운동이 일어날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청년 세대가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된다는 뜻일까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권위와 사랑을 가진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브랜든 빅스는 한국이 세계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고통과 승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그의 예언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의 예언에 주목하며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입니다. 흥미롭게 지켜보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브랜든 빅스의 2026년 한국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높은 탑, 분열된 집, 흔들리는 경제는 현재 한국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될까요? 3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월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올까요? 6월 21일에 역사가 바뀔 사건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젊은이들의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이 정말 세계의 빛이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진짜 신의 메신저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예언가인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